5천만 원 올랐는데 공시가는 한 4억 5천 오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되냐면은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2월 11일인데요. 자, 기사를 살펴보다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갖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제목이 뭐냐면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 얼마나 오르나 이 부분인데 종부세 이제 12월이다 보니까 종부세에 대한 문의도 많고요. 종부세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던 시기인데 이걸로 인해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표를 보니까 이게 머니투데이 오늘 날짜 12월 11일 기사인데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및 보유세를 보겠습니다. 초고가 주택 같은 것들, 2019년 공시가격이 270억, 인상률이 57%, 41%, 48% 굉장히 이제 고가 주택이 있고, 그래서 보유세는 지금 2억 5천, 1억 4천, 1억 1,400 정도에서 보유세 인상률도 요만큼 된다, 50% 가까이 된다라는 거고, 기타 지역에서는 높지 않죠. 인상률 자체가 높지는 않은데 이 정도 올랐고, 보유세 인상률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이런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핵심은 이거죠. 이 공시가 현실화라는 거니까 지금 현재 공시가 비율이 어느 정도, 시세랑 어느 정도 차이가 되냐면은 현재는 올해 기준 표준주택에 대한 기준의 공시지가가 53%다. 그러면 10억짜리 단독주택이면 공시가격은 5억 3천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68.1%래요. 그러면 아파트 10억은 주택 공시가격이 6억 8천인데 단독은 똑같은 10억인데 5억 3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준주택 공시지가를,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공시가를 공동주택만큼 좀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가 표준지 기준 64.8%가 되는데 단독주택은 그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오히려 토지보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공시가 인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땅 위에다가 그 단독주택을 지었죠. 그러면 토지만 있는 것보다 당연히 감정가가 높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토지 플러스 주택이 있으니까. 근데 토지보다도 낮은 형태로 지금 공시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이건 당연히. 토지만 있는 것보다 토지와 건물이 낡았던 뭐였든 간에 뭐가 있는 것들이 가치가 더 높아야 되는 건데 오히려 토지만 있는 것보다 낮게 평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공시가 주택 공시 가격 비율이 제대로 안 맞는 거 아니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란 걸로 지금 공시가가 한 번에 너무 높아지는 것을 세금 부담이 되는 것을 막아놨는데 그게 오히려 형평성 논란이 되기 때문에 좀 없애고 제대로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거를 보면서 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가 현실화되고 이렇게 돼서 보유세라든가 종부세 부담이 커지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시가격 얘기하면서 지금 보유세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보유세가 많이 높아지게 되면은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올 초부터 한 영상만 대여섯 번 찍은 것 같은데 지금 다들 착각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유세가 높아진다고 해서 매물이 올라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수치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저도 대략적으로 해본 건데, 어떤 것들을 대입을 하더라도, 보유세가 올라간다고 매물이 안 나오는 확실한 이유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을 살펴보게 되면, 2020년 표준 단독 주택가격 사전 검수에서, 오는 18일, 이 12월 18일서부터 1월 7일까지 의견 청취 돌입한 다음에 1월 23일쯤에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4월경, 내년 4월경쯤에 공시가격이 공개될 예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 아파트 같은 거나 이런 것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가겠지만 일단은 공동주택보다 낮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년보다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기 갖다가 계산해 볼게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일반적인 우리 서울의 단독주택 같은 게 60에서 80평 정도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부서지고 다세대라든가 이런 연립이라든가 다중주택 이런 걸 바뀌는 건데 보통 다세주택 많이 짓죠. 그래서 60에서 80평이니까 70평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70평짜리가 보통 한 평당 2천만 원이다 하면은 14억 정도가 되는 거고 요게 평당 500 정도로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2,5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70평에 2,500이 되게 되면 17억 5천 정도 되는 거죠. 그럼 14억에서 17억 5천으로 매매가 상승이 얼마 됐냐면 3억 5천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뭐 14억이지만 1주택자 같은 거는 세금이 안 나오는 거고 2주택 정도를 갖고 14억 정도의 어떤 그 가치를 갖고 있다고 그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4억 정도 가치를 가지신 2주택자라면 자 14억인데 현재 매매가 14억이지만 시세는 53%밖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여기서 53%를 하게 되면 공시가는 7억 4,200 정도가 되는 거고 여기서 6억을 제외하게 되면은 1억 4,200으로 종부세가 계산이 되겠죠. 그럼 종부세만 계산해 보게 되면 1억 4,200이면은 우리가 그 종부세 비율을 보면 요 구간이죠. 제일 낮은 구간에 속하게 되는 거니까 0.5%가 되는 거죠. 0.6%가 되는 거죠. 2주택이라고 가정했고 조정 대상 지역에. 그러면 여기에 0.6%면은 85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8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분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70평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서울에 평당 2천에서 2,500으로 평당 5천이 올라가서 14억짜리에서 17억 5천짜리로 3억 5천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14억이었을 때 공시가가 53% 적용해서 한 85만 원 정도 2주택이다 가정합니다. 85만 원 정도 냈다고 했고 이번에 17억 5천으로 올랐으니까 그리고 현실화 시켜갖고 단 한 번에 현실화해서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공시가 비율이 68% 정도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17억 5천에 68%면은 11억 9천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겁니다. 응? 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야. 아까 7억 4천에서 거의 한 4억 5천을 한 방에 올려버렸죠. 예. 그럼 11억 9천이라고 계산하게 되면 아까 봤다시피 11억 5천의 구간이면 이 구간에 속하죠. 그럼 1.3%예요. 11억 9천에서 6억을 제하해두니까 5억 9천이네요. 5억 9천이면 0.9% 구간이죠. 그럼 0.9% 구간이면 531만 원 나옵니다. 그럼 아까 85만 원 냈으니까 446만 원을 더 내시는 분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450만 원 정도를 세금을 더 내면은 450만 원 세금 더 내면 짜증나지. 근데 이것 때문에 물건이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 3억 5천이 올랐는데 500만 원 세금 낸다고 누가 물건을 팔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또 강조를 하는 이유는 종부세로 인해서 보유세로 상승시키는 걸로 인해서 뭐 공시가격 현실화한다고 해서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500만 원 낸다고 3억 5천을 누가 포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가정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지금 제가 뭐 500만 원 정도 임의적으로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서울의 일부 지역 얘기니까 그럼 평균적으로 지금 보시면 서울의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3.39%죠. 요 정도만 적용해 볼게요. 아까 평당 2천에서 70평에서 14억짜리인데 14억짜리가 3.39%가 상승을 하게 되면 자, 14억 4,700 대략 한 4,700, 5천만 원 정도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올랐으면 14억에서 14억 5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14억에서 14억 5천 됐는데 현실화율은 68%로 맞추는 거예요. 아예 80%로 맞출게요. 80%로. 자, 감정평가업계에서는 시세조사 오류 가능성, 조사자 중에 주관적 판단 등을 감안할 때 공시가를 실거래가의 100번 수준 높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게 당연히 쉽지 않죠. 만약에 시세보다 높여버리게 되면은 이건 당연히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주택 기준 80% 수준이 사실상 최고로 높이는 현실화 비율입니다. 그럼 이게 최고로 높인 비율입니다. 그럼 아까 53%에서 바로 80%도 올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14억에서 14억 5천 됐죠? 그럼 14억 5천이면은 14억 5천이 80% 수준이게 되면 11억 6천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11억 5천, 11억 6천 참, 14억 5천으로 5천만 원 올랐는데 공시가는 한 4억 5천 오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85만 원 냈었는데 11억 6천이면은 5억 6천에 0.9%니까 504만 원 정도 납부가 되는 겁니다. 504만 원. 자, 여기에 0.9%니까 504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85만 원에서 504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400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400만 원이 상승을 이게 지금 80%가 늘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종부세가 매년 부담될 거다를 아주 끝까지 채운 거예요. 사실상. 끝까지 채웠을 때 이 정도 부담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400만 원 더 낸다고 얼마 올랐다고요? 평균으로 가정해도 5천만 원이 올랐어요. 5천만 원 오른 거를 포기하고 400만 원 때문에 5천만 원 오른 걸 포기한다고요?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400만 원이냐 5천만 원이냐 어떤 게 큰지 제가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다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400만 원하고 5천만 원 중에서는 당연히 5천만 원이 크니까 400만 원 내고 버텨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도 안 가고 매년 조금씩 상승인데 한 방에 올렸다고 가정해도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어떤 그 주택을 대입해도 마찬가지고 어떤 아파트를 대입해도 마찬가지고 뭘 대입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뭐냐? 내가 이득 보는 것이 손해 보는 것보다 더 크면은 가져간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종부세가 높아지니까 물건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격이 그 공시가 그러니까 그 보유세라는 거 왜 높아졌어요? 왜 더 내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는 아 종부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물건이 나오겠다. 가격이 빠지겠다. 시장이 안정화되겠다. 완전 소설이고 헛소리라는 거죠.